네, 2024년 7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체코가 우선 짓기로 한 2기의 원전, 그 원전을 한국형으로 선택했다라는 속보가 날아왔습니다. 계약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해놓고 다시 추가 협상을 하면서 조건을 맞춘 다음에 몇 달이 있어야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단은 선정됐기 때문에 계약으로 가는 확률은 99%입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발표했고 산업자원부도 발표했습니다. 체코라고 하는 나라는요, 원전을 6개 갖고 있어요. 두코바니, 저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체코는 안 가봤고. 두코바니라고 하는데 500메가짜리. 500메가짜리라 그러면은 50만 킬로와트급입니다. 50만 킬로. 작은 거죠. 그 두코바니에 50만 킬로와트짜리 4개, 그 다음에 테몰린에 1000메가, 1000메가와트면 우리가 흔히 100만 킬로와트라고 하는 거, 100만 킬로와트짜리 2개. 이렇게 해서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추가로 4개를 짓겠다고, 원래 1월 31일, 체코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 두코바니에 50만 킬로와트짜리, 우리 옛날 고리원전 1호기랑 비슷한 거죠. 조금 더 작은 거죠. 그 4기가 있는 거기에다가 우선 2기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 2기를 짓는 경쟁에서 대한민국 원전이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몰린 지역에도 추가로 2기를 짓는데, 그건 앞으로 새로 경쟁하겠지만은 노형을 달리하게 되면은 복잡해지죠. 그리고 우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2기만 수주를 했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이 규모가 24조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서 15년 전인 2009년 UAE에 원전 4기를 지으면서 그때 2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기를 짓는다고 하면 10조 원인데 이번에 24조 원으로 수주를 했어요. 10조 원이 돼야 되는 걸 24조로 했으니까 1배, 2배 반으로 한 건가요? 네.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근데 24조 원을 경쟁자인 프랑스는 못 맞춥니다. 이 체코 원전 경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9년 이후로부터 수출을 못했습니다. 2009년에 신이 났는데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전 세계가 또 원전을 안 짓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값이 오르니까 각 나라가 죽을 지경이야. 제일 싼 게 원전이니까 짓기 시작하는데, 이걸 한국이 원래 첫 번째 시합에서 이겨야 기세가 오르잖아요. 더구나 가격 경쟁력이 좋으니까 이걸 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잘 되지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체코를 땄으니까 이게 좀 본물이 터지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게 나서 또 찬바람이 불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겁니다. 체코 경쟁에는 5개 나라가 나섰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한국. 국가 규모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작죠. 그런데 이 체코 경쟁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원자로는 굉장히 싸요. 러시아의 무기는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미국 무기에 비해서 굉장히 싼데, 그게 살 때는 싼데 운영 중에 운영비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게 되면 벌써 한 10년, 20년 됐구나. 우리나라에서 FX 사업을 할 때 현재 한국이 채택한 F-15하고 러시아의 수호이-30, 그 다음에 뭐 라팔하고 타이푼도 들어와서 경쟁했는데, 이 둘의 가격에 있어서 F-15가 더블로 비쌌어요. 그거 왜 이렇게 비쌌나 하고 우리도 분석해 보니까 수호이-35, 수-30 같은 경우는 비행기 엔진이 쉽게 말하면 F-15에 들어가는 엔진은 한 5년 쓴다면 이건 1년 쓰고 교체해야 돼요. 엔진이. 그러니까 엔진 5개 교체한다고 하면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엔진만 교체하나? 다른 부품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국가가 이 기본 공업이 안 되니까 뭐가 성능이 같이 나도 딸리는 겁니다.
러시아 원전이 지금 가격이 싸가지고 몇 년 전에 터키에서는 한국이 졌어요. 한국이 철수를 했어요. 아예. 너무 싸게 해달라고 하니까 우린 못한다. 그래서 터키가 러시아 원전을 채택해서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항상 싸게 들어와서 골치가 아픈데 러시아가 체코에서 제일 먼저 탈락했어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나토 국가인 체코가 정치적인 이유로 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모델을 도입해서 자기네가 국산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컨버스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연소통 뭐 이런 거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거를 기술을 갖고 와서 국산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 걸 가지고 중국이 국산화해서 거기도 싸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잖아요. 북한처럼. 그래서 중국도 일찌감치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프랑스가 남았는데 이게 올해 초에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합니다. 이제 서로 경쟁하다가 야 니들 얼마에 낼 수 있는지 조건을 한번 내봐 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체코가 원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탈락합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탈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아까 제가 한국은 미국의 CE 기술을 갖고 와서 국산화했다 그랬잖아요. 그 CE가 나중에 이리저리 팔리다가 어디에 합병되는가 하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합병이 됩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캐나다 기업이 됐다가 막 이것도 막 이리저리 팔렸어요. 그래놓고 지금 웨스팅하우스는요, 자기네가 CE를 인수했기 때문에 CE 기술을 갖고 세계시장에 나가는 한국은 안 된다고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경쟁 때는 폴란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치르는 와중에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니까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민간 발전소는 한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눈치를 봤는데 체코는 단호하게 웨스팅하우스를 걷어내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EDF라고 하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우리나라 한국전력 갖다가 비슷할까?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원자력, 한국수력 원자력하고 비슷하다고 할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나라가 프랑스인데 EDF가 EPR 1600이라고 하는 큰 원자로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EPR은 유럽형 Pressurized Reactor, 가압경수로 해서 160만 킬로와트, 우리는 140만, 우리보다 좀 크죠. 그래서 EPR 1600을 해갖고 자기 나라에 지었는데 제가 여기 지을 때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공사란 게 설계는 탁 해놨는데 설계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한 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제 이 정도 공사비면 될 거라 그랬는데 더 들어가서 이게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이 EPR 1600을 핀란드의 올킬로오토인가? 하도 뭐 제가 많이 돌아다녀서 올킬로오토가 맞을 겁니다. 거기도 수출을 해서 지었는데요. 짓다가 역시 설계 미스 이런 게 발견돼서 제때 지금도 아직 완성 못했을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고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EPR 1600이 대단히 좋은 원자로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핀란드의 올킬로오토 원전을 지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UAE에 바카라 원전을 지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약속한 날짜에 다 맞춰 지어줬고 비용도 좀 추가로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UAE가 좋아하죠. 한국 애들은 제때 해놓고 성능도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이것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해갖고 새로 만든 게 EDF예요. EDF는 지금 유럽 전체가 EU로 묶여있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나토로 묶여있습니다. 체코가 나토의 멤버면서 EU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카롱인가? 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가서 너희랑 나랑은 동맹이니까 우리 거 싸게 해주겠다. 근데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 이게 EPR 1600의 비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거의 우리 게 6이라면 얘네 게 10쯤 됩니다. 근데 프랑스가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입찰 조건을 통과한 거는 프랑스 EDF하고 대한민국 한국수력원자력의 APR 1400. 우리는 좀 작은 140만 킬로와트한 APR인데 우리 APR은 Advanced, 더 발전된 Pressurized Reactor입니다. 원래 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에서 만든 원자로는 시스템 80이라 그래서
100만 킬로와트, 1000메가짜리였어요. 1000메가짜리. 이 시스템 플러스인데, 시스템 80이었는데, 이 시스템 80 기술을 갖고 우리가 국산화해서 만든 게 KSNP,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한국 표준형 가압 경수로 KSNP인데, KSNP를 우리나라가 몇 기를 지었나? 거의 10기를 지면서 완전히 기술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우리 걸로 만든 게 OPR-1000이었어요. OPR은 Optimized, 최적화한 Pressurized Reactor. 그래서 OPR-1000을 KSNP랑 거의 같죠. 그걸 몇 개 진 다음에 우리가 더 1400으로 용량을 늘리고 한 게 APR-1400인데 APR-1400을 UAE에 지으면서 동시에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같이 지었습니다. 그걸 짓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이 탈핵 선언을 합니다. 제가 탈핵 선언에 반대해서 탈핵 비판 책을 냈다고 그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탈핵 선언을 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한참 진행 중인 공사를 세우면 문제가 되니까 공론화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때 막 탈핵 여론을 막 일으켜서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거기서 다수 국민들이 위험하니까 신고리 짓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도 막 그때 이런 책을 내고 굉장히 저항을 하고 그랬죠. 또 원자력과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으로 간 황주호 경희대 교수,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으로 간 서울대학교 주한규 교수, 그 다음에 지금 한국원자력학회장 하는 경희대학교 정범진 교수, 그 다음에 아주 설명을 잘하는 아주 예리한 카이스트의 정영훈 교수, 그리고 뭐 그 외에 수많은 원자력계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거리 투쟁을 하고 학생들과 싸우다가 이 공론화위원회에 들어가서 국민들한테 차례차례 설명을 하니까요. 거의 2대1의 비율로 뭐 압도적이죠. 신고리 5, 6호기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신고리 5, 6호기는 다 지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재개돼서 다 지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거를 공사를 다 지었으면 이제 돌려라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갖가지 핑계를 잡으면서 허가를 안 해줘갖고 애를 진짜 먹었어요. 그 원자력 안전위원장에 반핵 운동을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참 진짜 문재인은 제가 계속 자방하라 그러죠. 생지랄을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런 탈핵 비판을 쓰면서 했던 거고, 이 책은 마침 그래도 문재인 사진이 있네. 이거 문재인 사진 썼다고 소송 걸어갖고 이거 2심까지 가서 이거 제가 이겼어요. 이거 돈 물어주라고 처음 1심에 졌다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변호사들, 판사들 많잖아요. 이거는 그럴 필요 없다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책을 새로 낼 땐 이거 사진 빼고 문재인 빼고 여기 100지로 해서 내라 그랬어요. 이 책 지금 시중에서는 어려운 책이라서 많이 안 팔려서 보기 힘들겠지만 문재인이 있는 이 책이 진짜입니다. 저는 저자니까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APR 1400을 우리가 이제 짓고 이제 더 지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사실 원전을 지금 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유감인데 이러한 APR 1400을 들고 체코에 갔습니다. 체코는 근데 조건이 자기네는 1000메가만 짓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APR 1400은 대한민국에서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지어도 좋다고. 근데 이거를 한국 수력 원자력이 그 전에 미국에 수출하려고 미국에도 수출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전체 유럽 덩어리로 받죠. 거기를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EU가 유럽이죠. APR 1400이라고 하는 유럽형 APR을 이미 설계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이제 그걸 들고 유럽에 가서 체코를 두들겼던 거죠. 근데 체코는 1000메가만 완화해서 그러면 지금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1200으로 용량을 낮춘 거를 제의했습니다. 뭐 줄여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를 덧붙였는가 하면 제가 이제 수소 에너지를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수소가 에너지가 된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랫동안 초목, 풀이나 나무 마른 걸 태워서 불을 냈죠. 그러다가 석탄을 발견해서 석탄을 가지고 불을 키우게 되면 훨씬 높은 온도가 올라가서 그때부터 인류가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액체인 석유를 갖고 에너지를 내는 방법을 알면서 아주 더 고온을 내니까 철이 이제 강유로 변하게 되죠. 꼭
스틸을 만드는 게 석탄 에너지를 하느냐? 아니죠. 코크스라고 하는 석탄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석유가 우리 에너지의 원이 되면서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면서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그때까지는 태우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우라늄 235를 탁 쪼개면 쪼갤 때 갈라설 때 막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가 원자력 핵 분야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 갖고 하면서 더 좋은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핵 분야 에너지를 하다가 지금 그 다음 뭘 인류가 모색하는가 하면은 다시 핵을 융합시키면 더 큰 에너지가 나와요. 핵 융합 에너지를 다루고 있고, 근데 그와 별도로 수소가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일본에서 H2 로켓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수소를 태우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위성을 갖고 올라가는 게 수소 엔진 쓰는 게 일본의 H2입니다. 지금 그게 너무 가격이 비싸서 수소 로켓이 좀 뒤로 밀리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수소가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근데 수소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느냐? 물이 있죠. 물이 H2O, 수소 2개하고 산소가 하나 붙은 거잖아요. 그걸 전기 에너지 넣어서 딱 쪼개면은 H2, 수소하고 O가 나오잖아요. 산소는 딴 걸로 쓰고 수소만 딱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을 전기에 분해하는 이 에너지를 뭘로 만들면 좋으냐? 가장 싼 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앞으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로 에너지를 써라. 그러면 탄소가 안 나와서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프랑스는 EPR 1600을 EPR 1200으로 낮춰 제한을 했고 우리는 APR 1400을 유럽형 EU APR 1200으로 낮춰 제한을 하면서 200이 남잖아요. 200메가. 이거는 니들 맘대로 해라. 이건 일종의 덤으로 주는 건데 우리가 1000으로 맞출 수도 있는데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니들은 수소 생산해서 써봐라. 아니면 딴 거에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렇게 1200을 제한했는데 체코는 덕택에 이제 200짜리 원전은 추가로 얻은 셈이 됐죠. 그래서 이걸 갖고 체코가 이제 수소를 생산할지 안 할지는 자기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지금 한국이 이겼습니다. 지금 저는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체코 경쟁을 주목해봐라.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그 한수원 사장한테도 한번 전화드려가지고 좀 대통령 모시고 체코 한번 가십시오. 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대통령 체코 방문 다시 한번 추진하십시오. 체코 원전은 꼭 따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힘들고 K방산 K원전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인데 K방산은 잘 가는데 K원전이 지금 폴란드에서 땄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체코가 중요한데 이거 따야 되는데 대통령 한번 추가로 한번 갔다 왔어요.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 가지 않고도 딱 땄네요. 저는 그래서 한수원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서 굉장히 애를 썼구나.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제 2기를 수주해서 24조 원이죠. 근데 추가로 이제 다른 곳에 더 짓겠다라고 하면 이 한국형에 들어가게 되면 48조 원. 야, 좋죠. 네. 이러한 원전을 때려잡으려고 한 게 이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문재인 정권 출범하던 2017년에 냈고 저는 사실 원자력 책이 많습니다. 한국의 핵주권 책. 이거는 제가 굉장히 자랑하는 책입니다. 아마 한국 핵개발사, 원자력 개발사 하고 싶으면 이 책 보셔야 될 거고 이거는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원자력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후쿠시마의 교훈, 후쿠시마 사건을 제 입장에서 분석했던 겁니다. 굉장히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보고서가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이 책을 만들었죠.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저로서는 한국의 승리가 대단히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운이 있구나. 지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서는 뭐예요? 방송사법을 밀어붙이고 또 뭘 한다고 지금 최혜병 특검이 안 되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난지역 선포한데 가서 수해복구하는 거는 최혜병 특검법 만들었던 민주당 등 범야권 국회의원을 보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아주 농담처럼 제안을 방송을 만들었는데 그런 걸 해야 되죠. 네. 상당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려웠는데 이걸 따내네요. 대한민국 외교의 경사입니다. 동시에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탈핵 분자인 양이원영을 원자력 안전위원으로 넣겠다고 민주당이 생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자력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원자력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의사들의 모임에서는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건데 거기에 장의사가 들어가서 나도 의사라 그러면 그게 의사입니까? 참 민주당 엉터리입니다. 저게 북한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거지.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형국이라서 윤 대통령이 힘이 딸리고 한 거는 참 답답한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런 원전을 승리하네요. 대한민국에도 추가로 원전을 빨리 짓고 수소 생산을 하기 위한 원자로도 짓고 천지 그 다음에 삼척 원전도 다시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용 후 핵연료를 다 모아놓는 중간조정서도 윤 정부에서 빨리 추진하기를 정말 악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